우주에서 40년간 쓸 수 있는 원자력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말이죠.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세 번째입니다. 우주 개발 역사가 참 짧은 우리나라인데 이런 걸 세 번째로 개발하다니 대단하죠? 사실 한국은 원자력 부문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죠. 우주로 보내진 탐사선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동력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밖으로 벗어나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 무언가 장치를 구동시킬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화성에 보내진 탐사로봇의 수많은 활동, 우주 공간에 떠있는 탐사선의 분석과 관찰 등 모든 우주 탐사 활동에는 반드시 동력원이 필요합니다. 건전지 같은 것을 넣어 보낸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전지는 행성 내의 극악한 환경, 그러니까 먼지 폭풍, 두꺼운 대기, 수년간 지속되는 밤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태양빛이 가려지면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없죠. 여기 모래먼지에 뒤덮인 화성 탐사선의 모습을 보시죠. 비싼 돈 주고 보냈더니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같은 우주 강국들은 원자력 전지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태양전지보다 원자력 전지를 덜 선호했던 이유는 개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력 전지 개발에 더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원자력 전지가 가진 강점이 너무 컸고 우주 강국들 틈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전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전지는 상당한 매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달은 낮과 밤이 14일 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멀어지거나 그늘진 곳에선 태양광, 태양전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하 170도까지 떨어질 때는 전지가 방전되기도 하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지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밤낮 구분 없이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비와 눈이 와도 밤에도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이죠. 이번에 대한민국 연구원이 개발한 원자력 전지는 플루토늄 238이라는 동위원소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열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지름 8.5cm, 높이 12.75cm, 무게 750g의 음료수 병 크기만 한데요. 이런 작은 사이즈임에도 40년간 버틸 수 있다니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40년 동안 별도의 교체나 충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만 탑재하면 지금의 보이저호가 심우주로 날아간 시간만큼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리호의 성능검증 위성에 탑재되어 우주 공간 안에서 설계대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실증까지 완료된 것인데요. 실증을 마친 것은 120mW급 초저전력입니다. 앞으로는 6W급 우주용 원자력 전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용량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지의 열원이 되는 플루토늄과 아메리슘을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해 이 열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죠. 자기네 국가만 재처리 권한을 갖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이런 좋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점에 다소 화가 나는데요. 사실 이런 편향된 규제로 인해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기술은 상당합니다. 어쨌든 국내 연구진이 만든 원자력 전지는 모든 개발을 자력으로 이뤄냈습니다. 열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기술 패권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 2015년부터 무려 7년 넘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개발 당시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용 원자력 전지 사진과 도면을 흉내내기도 했고 작동조차 하지 않을 때는 다시 열평형방 정식을 푸는 수학적 노력부터 했다고 합니다. 우주를 향한 열정과 원자력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기술 개발 노력이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용 원자력 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아폴로 12호의 달 관측 장비의 전원 공급에도 쓰였고 심우주 탐사선으로는 파이어니어 10호, 11호부터 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보이저 1, 2호, 카시니 등 화성보다 먼 행성을 탐사하는 각종 우주 탐사선에 쓰였습니다. 화성 탐사선 바이킹과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도 원자력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죠. 원자력 전지의 폐열은 탐사선 자체의 온도 유지에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의 원자력 전지는 무게가 45kg인데 그중 연료인 산화플루토늄이 무게는 4.8kg이고 110W 이전기와 2000W 정도의 열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화성은 태양빛이 충분해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등 기존의 화성 탐사선은 태양전지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태양전지판에 먼지가 쌓여 출력이 점차 저하되기도 하고 또 모래폭풍 등 화성의 기상이나 계절 변화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탐사선에서 원자력 전지가 사용된 것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플루토늄 238은 강력한 차폐가 필요 없어 편리한 연료입니다. 또 반감기가 88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수십 년 정도 장기간 일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플루토늄 하니까 핵무기가 생각나시죠? 사실 플루토늄 238은 핵무기의 재료로 쓰이는 플루토늄 239와는 다른 물질이어서 핵무기 제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선용 원자력 전지도 대부분 플루토늄 238을 연료로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미국도 러시아도 생산을 중단한 상태며 특정 용도에 한해서만 소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워낙 비싸서 우주용에도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대체 여론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안정적 열 공급, 적당한 반감기 차원에서 플루토늄 238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태양전지로 가능한 주노 탐사선, 소행성 루시 탐사선은 원자력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먼 거리까지 가야 할 탐사선은 원자력 전지의 사용이 필연적인데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대체 여론으로 주목받는 아메리슘 241도 있지만 플루토늄 238에 비해 그 출력이 적어 아쉬움이 큰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력 전지에도 큰 단점이 있죠. 바로 방사능 오염 문제입니다. 비교적 반감기가 긴 방사성동 유연소를 사용함으로 이게 유출되면 심각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발생하죠. 우주에서 사용할 것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찾아내고자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혹모를 이런 원자력 전지가 트리거가 되어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죠. 토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할 목적으로 우주로 간 카시니 탐사선의 마지막이 그랜드 피날레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시니호, 이 비싼 탐사선이 토성으로 진입하며 불탔습니다. 카시니호의 동력원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플루토늄 238로서 발사 당시에 32.7kg이 탑재되었습니다. 동력원이 사라져 탐사를 종료하게 되면 토성을 무한궤도로 돌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토성 주위에는 생명이 살 법한 위성들이 많기 때문에 혹 이런 위성에 카시니호가 부딪혀 추락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탑재된 원자력 전지의 방사능 위험으로 혹시 살고 있는 위성의 생명체들이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탄에 살고 있을지 모를 작은 생명체가 방사능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외계인이 달을 관찰하고자 원자력 전지가 탑재된 탐사선을 보냈는데 이게 지구의 아마존 숲에 충돌해 동식물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사 욕망이 한행성의 생명체를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니호를 대기 속으로 진입시켜 파괴시킨 것입니다. 원자력 전지가 가진 치명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에 대비하며 탐사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아이언맨의 심장, 아크 원자로는 원자력 전지인가? 이것을 탐사선에 사용하면 어떨까? 아이언맨도 우주로 날아오를 때 이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로켓처럼 날아다니고 우주도 다녀올 수 있는 전천후 초강력 에너지인 아이언맨의 심장, 아크 원자로는 탐사선에 사용된 원자력 전지가 아닙니다. 원자로는 핵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핵반응에도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죠. 핵분열은 원자핵에 중성자를 입사시켜 원자핵이 가벼운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인데요. 이때 방사능 물질이 방출됩니다. 반면 핵융합은 핵들을 융합시켜 무거운 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데 이를 사용한 게 아이언맨의 심장입니다. 태양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 하죠. 우주의 99%가 이런 플라즈마 상태이긴 하지만 지구에서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를 만들고 가두는 토카막 같은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지름 10m, 높이 6m입니다. 더불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터라고 불립니다. 프랑스 남부에 만들어지고 있으며 축구장 6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토카막의 크기가 지름 28m, 높이 24m인데요. 500메가와트급 인공태양입니다. 이터를 만드는 데만 하나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그 연료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서 바닷물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수소들 1g만 있어도 석유 8톤, 시간당 10만 킬로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매장된 사용기간으로 따져보면 무려 1500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의 탄생이 1500만 년 전이니 동해 탄생 후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이터 프로젝트의 일원입니다. 이런 규모를 보았을 때 아이언맨이 심장만하게 만들어 가슴에 박아버린 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술력입니다. 과연 실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현재 이를 연구하고 에너지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2초 미만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크 원자로 핵융합 발전을 통해 방사능 없는 초강력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언맨 심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주선에 실어 충분히 날아오를 만큼 작게 만들어야 하고 몇십 년 유지케 해야 하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어느 정도 먼 미래에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죠. 정말 핵융합 발전을 우주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우주 탐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달이나 화성을 우주 탐사의 중간 거점으로 만들고 여기서 핵융합 발전을 해 전기를 생산해낸다면 상상했던 테라포밍은 더욱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처럼 미국 나사는 달 표면에서 가동할 초소형 원전도 계획 중이죠.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우주 탐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실제 아이언맨은 존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자력 전지를 한국연구원이 만들어낸 것은 미래 현실을 바꿀 작지만 큰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한국이 우주탐사에너지원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어보세요. 한국은 해낼 것입니다.